모였다. 많이 There's so 모였어. many of you here today. Past the numbers of 2019. 자,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인사 한번 Let us 하겠습니다. say to one another,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통일만 된다면 Once we have freedom of 죽을 nation, 준비가 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만세. once you are determined for this death, raise your hand.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ive 53 million 그리고 citizens, 850만 해외 동포 and to the 여러분, 8.5 million Koreans overseas,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it is because we can never hand our nation over to 10월 North Korea 3일 개천절 날 on this National Foundation 다시 Day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that we have gathered here once again.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And right now, along with the Democratic Party 김대중 and Kim Dae-jung 그리고 노무현 and Roh Moo-hyun 그리고 또 문재인, and Moon Jae-in, 지금 현재 실행자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and now it is executed by Lee Jae-myung. 이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They've endlessly stated, 평양에 가서 사인을 했어요. and they've also signed in Pyongyang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for federalism unification. 이것은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But this is a violation of our constitution. 여러분 이 가운데서 And among you here, 연방제 통일을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is there anyone who wants federalism unification? 내가 극도의 존칭을 써서 말하겠습니다. Now I'm going to respect you utmostly. 존경하는 개딸들 여러분, To all the respective followers of Lee Jae-myung 주사파 여러분, and the Juche ideologists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지지하는 여러분, and the sponsoring party members of the DP 이재명 대표님, and Lee Jae-myung representative.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원하십니까? Do you really want federalism unification? 그렇다면 And if that is true, 북한으로 그냥 가세요. you can just rather go up to North Korea by yourselves. 연방제 통일은 이거는 사기입니다. This 사기. thing called federalism unification, it is a lie. 3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사기를 당한 And it's 것입니다. through these three leftist presidents that you are scammed.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Let's have 모시겠습니다. Professor Kim Hak-sung.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쟤들 또 왔어? 야, 이 개자식들아, 또 왔어. 또 떠들어. 이 자식들이 있고. 꼭 내가 연설할 때만 왔어, 이 자식들. 빨리 물러가, 이 자식들아. 또 떠들어. 자, 연방제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에요. 이건 위헌이에요. 정상이에요. 명백한 위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위헌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방제 통일이 왜 위헌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방제 통일은 네. 용어만 통일인 것이지 실제로는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 통일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헌법 4조를 보면 4조에 보면 통일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떴습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지향하다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이라든지 네. 임종석의 반통일 정책은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통일을 지향하며 그다음 두 뭡니까?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통일정책 제6번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민주당 강령, 네, 민주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에 6호 통일 파트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네. 남북 기본 합의서, 네, 6.15 공동선언, 네. 김대중이가 한 것이죠. 그렇죠. 14선언은 노무현이가 가서 네, 6.15 공동선언을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및 네.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네,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치하나요? 반대하나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8조 사항을 좀 헌법
8조 사항을 좀 찾아주시면 정당 해산 조항이 있습니다. 8조 사항.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네.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네.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할 때에는 해산 대상이 된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보았던 민주당 강령 제6호 통일란을 보면 우리 현행 헌법에 정면 헌법을 부정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민주당은 지금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줄줄 빠는 국민의 절반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를 저주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사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을 윤석열을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이 다 해주겠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아무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의 친장모님을 깜빵에 보내겠습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대통령을 바치는 세력이 1000만 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반드시 대한민국 이 광화문 광장 안에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반드시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재명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검사가 구형을 2년을 받았죠. 선거법 위반은 2년을 선거법 위반 받고요. 2년 받았죠. 위증교사는 3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증교사는 3년 받았죠. 네. 받았는데 요게 이제 선거 공판이 11월 15일로 돼 있죠. 15일과 25일입니다. 25일로 돼 있죠. 네네. 그러면 내가 교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네. 교수님이 이재명을 한다면 제가요. 뭐든지 그렇지. 예. 바꿔 생각해보면 알아요. 예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재수없는 놈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목사님. 예.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은 이번에 단 100만 원이라도 성보를 해버리면 네네. 일단은 450억의 돈을 토하여 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정치 생명 끝났죠. 끝났습니다. 정치 생명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11월 15일 날 결정되는 것이죠. 네네. 100만 원이라도 벌금을 받으면 예. 근데 1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집행유예 받을 것 같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예상하기로 왜냐면 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네. 판사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다고 봅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후에 또 재판이 줄줄이 따라붙고 있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목사님. 뭐 대장동 또 뭐 백현동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목사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말고 워낙 오래 걸리니까 세 번째가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네. 그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선거법, 두 번째가 위증교사, 세 번째가 방북 비용 대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인생이 끝나요. 예. 11월 15일 날.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재명이라 한다면 네. 인생 끝났거든. 그렇습니다. 끝났으면 이재명이가 자살을 하든지. 네.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절대 그러면 자살할 놈은 아니야. 자살할 사람 아닙니다. 김일성보다가 더 악한 놈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할 일은 뭐냐? 내란을 선동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방에 네. 촛불 시위로 내란을 유도하려고 네. 전국에 촛불 시위 조직하는 걸 내가 다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냥 여러분 협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감흥광장에 5.18 이상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재명 때문에. 보세요. 아니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교수님이라도 이재명 같으면 네. 어차피 한판 인생 끝난 거. 예. 제가 아직 답을 안 드렸는데요. 예. 제가 예.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네.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재명에 애써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었죠, 목사님. 그렇죠. 일극 체제로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이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2판 4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지만 시도를 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절대로 대한민국의 내란을 유도하는 이재명에 대하여 우리는 맞짱 터서 이길 것입니다. 아멘. 촛불 시위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숫자를 세어봤더니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가 탄핵되느냐?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우리 광화문이 없었어. 이 광화문이 생긴 것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억울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탄핵된 걸 보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예. 이재명이가 또 그 짓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력이 촛불 시위보다가 10배가 더 많다고요. 예. 그러면 걔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광화문 애국 세력의 숫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광화문 애국 세력이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요 몸이 안 좋아서 사실 이 가문 운동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제 몸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연단에 올라올 때 부축해서 올라오잖아요. 5,200만 국민들 여러분들 중에 몸 상태가 나 정도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일개 양심이 있어서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부른 충정가처럼 이 한 목숨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재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검찰총장 하다가 1년 만에 대통령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속된 말로 1년 만에 대통령을 공짜로 주셨거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재수가 좋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2년 안에 김정은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그 딸내미 중학생밖에 안 된 딸내미를 데리고 다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합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2년 안에 죽으면 미국의 정보기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왜 딸을 데리고 다녔느냐? 저거 죽을 가능성이 머지않았다 이거야.
죽으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부지리로 대통령 또 할 수 있다니까. 또 할 수 있어. 아주 재수 좋은 사람이야.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말고 또 다른 사람도 해도 되지. 다른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배짱이 할 사람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나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 지난 8월 15일까지 마지막 연설이 뭐냐? 자유통일해내겠다. 아멘.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하여 지금부터 마지막 육박전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에 황 장군님 백병전. 백병전을 하겠다. 이건 비서실장의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허락 없는 말은 절대 못해요. 백병전을 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 드디어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거야. 아멘. 백병전 할 준비 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워졌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10월 9일 날까지 1,000만 명 조직하면 세계 G2 국가로 가. G2 국가. 그리고 GNP 40만 불 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자, 황 장군님 나오십시오. 자, 황윤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저 북한은 해방 이후로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결정적 사건이 6.25입니다. 6.25. 자, 6.25 전쟁을 일으켰죠. 북한이. 맞습니다. 6.25 전쟁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지들이 이겼어요? 형식 그대로는 휴전이지만은 네.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가 이겼죠?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를 점령 못했기 때문에 네. 또 그 이후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네. 우리는 세계 5, 6위 국가가 됐고 네. 북한은 저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미군만 4만 8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상자까지 500만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야. 민간인까지. 왜 그렇게 당했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군대가 사실 전쟁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전쟁을 대비할 네. 그런 수준이 못 됐습니다. 못 됐죠? 그때는 경찰의 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수준이었고 경찰 수준에. 또 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네. 몰랐죠. 정보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했고.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별 3개인데 삼성 장군인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 붙으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그럼요. 확실해요? 무조건 이기고 네. 오래 끌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는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염려는 되지만은 네. 핵을 사용하는 순간에 네. 북한 정권은 완전히 종말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핵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네. 한미 동맹에서 네. 거의 핵 공유 수준의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고 여러분 10월 1일 날 보셨죠? 네. 우리 괴물 무기라고 하는 현무 5는 현무 5? 핵탄두를 싣지 않아도 북한의 핵탄두보다 못지않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그런 무기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에 행진했던 현무 5가 그게 핵무기하고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 위력면에서 네. 핵탄두를 싣지 않고 재래식 탄두를 실어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공군이
벙커버스트라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죽이는 그런 탄을 사용했는데 이게 80m 지하에 있는 회의 중인 나스랄라를 잡는데 아니 지하 80m에 있었다고? 예. 아 근데 2초 간격으로 의사 간격으로 공군기가 계속해서 뚫으면은 거기를 또 뚫어서 80m를 내려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5는 그냥 100m를 그대로 뚫습니다. 이야 아마 김정은이가 아니, 만세 야 나는 현무 5 어제 나 영상으로 봤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요. 이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이 네. 정말 전쟁을 대비해서 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비밀을 벌써 살짝 누설을 해서 이건 비밀이 될 수 없는데 김정은이가 숨어있는 지역이 16군데라며요. 16군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6군데인데 현무5가 16군데를 지금 딱 정조준하고 있겠지. 뭐 현무 5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수단으로 예. 지금의 전쟁 개념은 전쟁이 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이를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 준비를 벌써 제가 대령 때부터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디 있다는 예측이 벌써 16군데 파악됐으니까 현무5가 16군데 정조준하고 있으니 16군데만 하겠어요. 100군데도 더 하겠지. 전쟁 나면 북한은 박살 나는 거야. 이제 박살 나는 거야. 이동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래서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황 장군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전쟁에서는 이제 박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전쟁 없이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도록 계속 학생 운동권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예? 지금 이동욱 교수님. 예. 연세대학 나왔지? 예. 그런데 좌파 빨갱이 했지? 예. 주사파 했습니다. 주사파? 예. 주사파 하면서 북한의 단파 방송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요. 매일 들었죠.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했어? 예. 임종석하고 뭐 다 이런 애들한테 다 전달했죠. 임종석, 우상호, 예. 걔한테 전달했지? 예. 그러니까 모든 원죄는 이동욱 교수한테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요 절반. 예. 책임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짧은 연설 한번 해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내전 상태입니다. 저처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전복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서 지난번 1차전에 성공했습니다. 전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그리고 뭡니까 그 민변 이런 것들이 총단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탄핵했던 주역들이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두로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세력들이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민변, 그리고 이런 심지어는 북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 본부까지 모조리 총출동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2016년도, 2017년도는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를 감옥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유마을 있고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있습니다. 탄핵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천만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